안녕하세요. 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 홍경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픈 쪽 팔을요, 쭉 앞으로 올려가지고 귀 뒤까지 쭉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쭉 하다가 아파서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쭉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끝까지 쭉 올려서 귀 뒤까지, 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팔이 끝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주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무리 어떻게 하고 남이 밀어줘도 귀까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 통증은 바로 오십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병원에 오시는데 회전근개 문제인지 아니면 오십견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잘 모르고 잘못 치료받고 잘못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만 탈출 연구소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이렇게 팔 든다, 팔 움직일 때 쓰는 근육이다, 이런 거를 보통 많이 생각하실 텐데, 물론 회전근개가 팔을 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팔을 들 때는요, 회전근개보다는 겉에 있는 우리 이렇게 덤벨 같은 거 할 때 키우는 이 삼각근이 주된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럼 왜 팔을 들 때 아픈 게 회전근개 문제라고 하느냐?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요 회전근개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안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겉에 있는 큰 근육인 삼각근은 팔을 들 때 큰 힘을 쓸 때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안에 있는 요 조그만 근육인 요 회전근개는요, 어깨를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움직일 때 불안정해지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안에서 안정되게 잡아주는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회전근개가 찢어졌다고 하면은 팔이 아프다, 어깨를 들 때 통증이 생긴다. 맞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찢어져서 힘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당연히 팔을 들 때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밑에서 할 땐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기다가 쭉 더 올라가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요, 통증이 또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회전근개가 이제 자극을 받는 위치가 조금, 왜냐면 이게 통증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래나 아예 위쪽에서는 회전근개가 부딪히거나 자극을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 가운데서는 힘의 장력도 많이 걸리고 회전근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 있다, 그런 경우에는 팔을 자유롭게 쓸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각도에서,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부분적인 파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전근개가 조금 찢어지면 이렇게 들 때만 아프지만 많이 찢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아픈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든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팔을 이렇게 들 때 유지를 못하고 힘이 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로 이 세라밴드 운동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정말 한 번만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보고 지금 오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세라밴드는 강도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요. 강도는요, 가장 약한 노란색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성분들은 빨간색, 남성분들은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깨가 아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센 강도부터 하면 오히려 삼각근이라든지 다른 주변의 근육들을 대신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근육들 사용하지 않도록 가장 약한 노란색 혹은 빨간색 강도부터 시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거는 세라밴드를 어딘가에 묶어야겠죠. 지금 저는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서서 하셔도 좋고요. 팔의 높이와 똑같은 높이에 어딘가에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묶는 거는 그냥 단단히 묶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이렇게 단단하게 리본을 이용해서 묶어도 되고, 빠지지 않게,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냥 이렇게 두 번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세게 당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평행하게 된 상태에서 손으로 세라밴드를 잡아주고요. 자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 이 상태를 딱 유지하고 팔꿈치는요, 벌어지지 않게 옆구리에 살짝 붙여준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당기시면 됩니다. 쭉 뒤로 당겨서 한 팔이 45도 정도, 30도에서 45도 정도까지 약간의 긴장감이 오게 되면 5초 정도 멈춰서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천천히 손을 앞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천천히 뒤로 당겨서 5초 정도,
유지하고요. 다시 천천히 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손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이렇게 뒤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또 하나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꼭 팔꿈치가 옆에 붙인 상태에서 30도에서 45도 정도의 각도까지만 당긴 상태에서 텐션을 유지하고 그리고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동작을 10번 정도씩만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요 바로 회전근개를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요 어깨 뒤쪽에 있는 날개뼈 부분 주변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꾸준하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의 아픈 어깨 통증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뒤로 당겼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아 앉아서 이번엔 손을 바꿀게요. 손을 바꿔서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잘 보여드리게 손을 바꿨는데요. 똑같이 어느 정도의 텐션을 준 상태에서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이고 안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쭉 돌려서 어깨 앞쪽 부분에 약간의 긴장이 가게 5초 정도 버텨주고요. 다시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빠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당겨서 5초 정도 버텨주고요. 다시 천천히 돌아가는 이 방법대로 역시 10번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뒤쪽으로 당기고 안쪽으로 당겼으니까 이번엔 앞으로 당길 차례겠죠. 앞으로 당길 때는요. 끈을 뒤에 놓고 손을 앞으로 잡아도 되고 아래쪽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팔꿈치 역시 90도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를 옆에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밀면 됩니다. 쭉 밀어서 5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힘을 푸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너무 많이 당겨도 안 되고요.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되고요. 붙인 상태에서 90도 유지하고 천천히 앞으로 5초 정도 밀었다가 다시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방법도 역시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으로 돌렸으니까 바깥쪽으로 돌려야겠죠. 바깥쪽으로 앉아서 똑같습니다. 아까 안으로 돌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은 제가 또 바꿨는데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90도 유지하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바깥쪽으로 돌려주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팔꿈치가 떨어집니다. 이 자세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도 팔꿈치를 최대한 붙이고 천천히 돌려서 날개뼈 뒤쪽에 있는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자극이 간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10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뒤 좌우 이렇게 10번씩 40번을 한 세트로 아침에 3번, 저녁에 3번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더 많이 하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너무 무리하게 하셔서 어깨가 막 시리고 아플 때까지 하면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운동을 보통 다 좋아하는 분들이 회전근개가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많이들 왜 이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팔을 이렇게 어깨 높이 위쪽에서 올리게 되면 회전근개랑 그 위쪽에는 견봉 부분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닿으면서 오히려 회전근개에 손상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을 어깨 위쪽에서 올리는 운동들 예를 들면 철봉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라켓을 하는 운동들, 배드민턴이나 뭐 탁구 이런 것들도 손이 어깨 위쪽에 올라와서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이런 운동들은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손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추천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운동을 역려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겠죠. 치료를 받는 이유가 빨리빨리 치료를 하고 증상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운동,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고 싶어서 다 치료를 받는 건데 역려할 수 없다면 당연히 치료받을 이유도 없겠죠. 보통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염증이 어느 정도 수그러지는 시기, 손을 어깨 위쪽으로 올려서 하는 행동들도 좀 줄여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회전근개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세라밴드 운동도 꾸준하게 하면서 통증이 조금씩 좋아진다. 그러면 가벼운 강도, 약한 강도의 운동부터 손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약한 강도의 운동부터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어느 순간 회전근개도 좋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어깨 통증,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라든지 파열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꾸준하게 따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픈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거운 걸 들거나 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허리 통증을 집에서, 그것도 누워서 자는 시간에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따라 하실 건가요? 궁금하시다면 다음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